카즈델 섭정왕 군사위원회 장군 테레시 전하께 여행 중인 학자가 그의 견문을 공작 저택에 알린 뒤에야 머나먼 항무지에서 신흥 이동 도시가 대로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래된 용광로의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도시의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과거 뿔뿔이 흩어졌던 용병들이 하나가 된 깃발 아래 다시 모이고 있다. 당신이 보여줬던 비범한 역량과 위신은 캐번디스 공작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을 자아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당신은 혼자의 힘으로 살카즈 부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꿨다. 어쩌면 더는 과거의 선입견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성실하고 솔직한 결혼은 서로에게 유익할 것이다. 캐번디스 공작은 당신의 영지로 오길 바라고 계신다. 당신의 휘하에 있는 용감한 전사들도 이 오래된 제국에서 실력을 발휘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 (1091년) 겨울. 다시 한번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번 일도 못한다면 광선포 치르는 꿈조차. 예? 그래도 안 돼. 저기 의료 박스를 내려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한테 맡기시죠. 그래, 알았어. 자, 다 회복하셔도 더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훈련을 해도 테라인들의 신체 능력은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박사. 몸을 쓰는 노동보단 다른 게 네 장점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아. 나도 가끔은 지기 싫을 때가 있어서. 남자의 프라이드라고나 할까? 독터 남자였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네. 그게 테레시아에 대해 생각했어. 홀몸으로 적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에 가는 건 지도자로서 이상적인 행동이 아니야. 가치관 전사들은 물론 강하겠지만 군대 앞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마왕이 살카즈의 전통에서 갖고 있는 입지는 상상을 초월해. 게다가 테레시아의 앞쪽은 모두가 알고 있어. 군사위원회는 오히려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빅토리아가 카스텔을 초청한 건 결코 우호적인 신뢰를 할 순 없겠지. 카스텔이 다시 테라의 많은 나라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된 뜻이니까. 테레시아는 카즈델로 가서 입장을 표명해야 돼. 카즈델이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군사위원회의 바벨의 첨리 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살카즈는 더 이상 무언가와 대립해서는 안 돼. 그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꼴이지. 살카즈가 갖고 있는 복잡한 역사는 이 종족이 다른 태도를 갖게끔 만들었어. 테레시스와 테레시아는 두 개의 깃발과도 같아. 살카즈들에겐 자신이 정답이라 여기는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아무래도 광수병 말고도 귀찮은 일이 많은 모양이네. 무언가를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 테라의 역사를 더 공부해야겠네. 이번엔 네가 날 이끌어줘, 켈시. 물론이지. 지금 당장은 최대한 로도스 아일랜드의 광수병 환자들을 돌봐주는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지금 같은 때?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전하는 이미 출발했다고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건 오직 전하뿐이다. 바벨을 무너뜨리기만 한다면 전하께서는 카즈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테레시스 삐져가지고 보낸 거 설마? 배신이란 제명은 감수할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섭정왕이 벌이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카즈들은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을 것이다. 전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카즈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카지델 지역 흉터의 상점.
전하께서 오셨다. 어느 전하? 아직까지 밖에서 도망 중인? 입 조심해. 어느 전화라 해도 네가 함부로 입에 담을 뿐이 아니야. 그건 그렇고 그 의뢰는 받았나? 누가 그런 기회를 마다하겠어? 런던이면 그 쓰레기 놈들의 소굴이지. 그 필라인의 궁전은 돌기둥에도 금을 박아뒀고 귀족들이 지나다니는 길엔 빛나는 돌이 싹 다 깔려있다고 하더군. 살카시 역살? 그것은 대제국의 수도인데다가 대공작이 준 의뢰잖아. 돈이 얼마나 많겠어. 오랜만이군, 아스카론. 정말 오랜만에 흉터의 상점에 돌아왔는데 앉아서 회포다 좀 풀고 그러지 그래.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 들었어. 런던으로 보낸다면서? 내가 보내는 게 아니야. 섭중왕이 이 놈들에게 런던임에서 크게 한탕할 길을 만들어줬다. 모두 가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지. 카스텔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올 셈인 거냐? 전쟁을 불러온다라. 그 바벨의 아이들과 소꿉장난을 오래 했더니 살카지가 원래 어떤지도 잊어버린 건가? 도대체 언제부터 살카지가 전쟁에 떨어져 살았다는 거냐? 거인은 갑자기 손을 뻗었다. 아스카로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거인의 주먹을 피할 수 없었다. 아스카로는 약간 당황했다. 쳇! 미래를 간파하는 건 쉽지 않지만 네 다음 동작을 간파하는 건 어렵지 않아. 넌 네가 운명의 선택을 받은 아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두 전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정도는 말이야. 잘 떠올려봐. 네가 두 전하를 만났던 그날을. 넌 작은 맹글러 모피를 메곤 핏자국을 따라 황해를 누볐지. 그리고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 카스텔의 마왕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많이 놀란 아스카론. 난 그 예언을 보았고 사냥감을 이용해 황야에 있는 부족을 폭풍 속으로 끌어들였다. 넌 운 좋게 살아남았을 뿐이지. 진짜로 예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미래를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지. 하지만 나라면 운명의 꼬리를 잡으려고 해볼 수는 있어. 난 예언을 만들어내고 싶거든. 테레시스는 널 죽이지 않았어. 오히려 널 데려다가 키워줬다.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대로 넌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황야에 있어 게르는 불쌍한 어린아이일 뿐이지. 조급해할 필요 없다, 아스카론. 지금의 넌 내게 위협이 되지 않아. 네게 했던 그대도 이 정도뿐만은 아니고. 선사님이 그랬어. 네 칼은 모든 살카 제족을 향해 한다라고. 넌 테레시스가 키우는 저 형이는 주제야. 테레시스에 대해 아는 건 나 같은 전쟁 꿈으로도 적은 것 같군. 테레시스가 그 공작들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것 같나? 넌 아직 테레시스의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군. 그렇다면 적어도 이곳에선 조용히 있어라. 오히려 궁금하군. 지금 테레시스가 내 뒤에 있는 방에 앉아있다면 넌 테레시스 앞에 어떻게 서게 될까? 바로 지금처럼 넌 네 뒤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 발언할 뿐이겠지. 이번 전쟁엔 헬면이 많은 것 같네, 아스카론. 적은 얼마나 되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항로 앞뒤로 쓸겨발이 탐지했다. 수가 적진 않아. 테레시스 본인의 뜻은 아니든 군사원의 다른 장교들은 모두 테레시아가 없는 틈을 타 바벨을 한 번에 무너뜨리라고 했어. 이렇게 되면 살까지들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겠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전투 인원은 얼마나 있지? 가장 우수한 전사들은 모두 전하와 함께 협상하러 갔어. 나머지 부대도 물자 수송대에 우선 배치된 상태야. 남은 건 평소의 3분의 1도 안 돼.
적어도 전방의 포위망은 뚫어야 할 텐데. 켈시, 지휘는 내게 맡겨. 박사? 네 말대로 군사위원회 일부 구성원들이 일으킨 기습이라면 분명 단숨에 끝내려 할 거야. 그들에게 끌려다닐 순 없어. 취약한 곳을 찾아내 돌파해서 그들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면 포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야. 김혜원 박사, 전투를 해본 적 있나? 피 튀기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훈련이라면 받아본 적 있어. 전쟁을 계산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구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해. 켈스, 전선 관리와 공격 임무는 내게 맡길게. 네 힘이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알았어. 흉터의 상징 머신을 환영하지, 전하. 요즘 같은 때라면 형태 상담도 상당히 바쁘겠네. 테레시 사람들의 목소리에 반대할 필요는 없겠지. 그렇지 않나, 테레시아 전하?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해, 스카이.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 사람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집을 잃고 바깥에 떠나게 될 거야. 난 상인이야. 매우 제한적인 장사를 할 뿐이지. 전에도 말했지 않은가? 이게 내 장사 철학이라고. 용병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팔고 싶어 하고 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그래서 난 항상 큰 손들의 생각을 존중해 왔어. 그럼 당신은 가장 큰 손등을 찾아 얘기해봐야겠어. 뒤에 있는 방에 있는 거지. 어허, 전하, 그 앞으론 더 나아가면 안 돼. 스카이, 당신에게 언제부터 카스텔의 결의에 관여할 자격이 생겼지? 그러니까 더 앞으로 나가게 둘 수 없다는 거야. 당신 나랑 말짱하자는 거야? 너무 스카이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주시죠, 전하. 알고 계셨습니까? 섭중원과 여기서 만나게 된다면 사태를 수습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고의 신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테레시아 전하. 이미 결정 내린 모양이네. 그게 테레스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렇습니다. 테레시스가 우리의 도시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야. 단지 한 발짝 더 나아가 집 밖으로 원정을 따르는 것뿐 포기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저희를 너무 오랜 기간 가뒀습니다. 저희는 나아가는 곳을 갈망하고 있었죠. 고아 신부의 말이 맞아. 60여 년 전 테레시스 장군과 함께 흉처의 상징이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 그때 어깨를 내렸던 두 사람은 운명조차 거스르려고 했었지. 하지만 지금 분열되어버린 카스텔을 이곳 사람들을 보아. 당신은 여전히 마왕의 신분으로 모든 살까지를 호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모두를 썩둑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물어보지 그래. 저 녀석들이 아직 당신의 이상을 따라가길 원하는지. 거대한 흉터의 상점에서 31사람은 사라졌다. 흩어져 있던 용병들은 무기를 거두곤 공손히 머리를 숙인 상태로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한결같은 침묵이 감돌았지만 마왕은 그들의 마음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방황, 흥분, 갈망, 그리고 울분. 대부분 결정을 한 모양이네. 그럼 내가 막아도 의미는 없겠지? 한 살카즈가 돌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음을 바꿀 생각도 테레시스의 매력적인 계획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다. 단지 카지대를 세운 테레시아를 6 영혼 중에 한 명을 자신들의 마음을 배신했다는 점에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테레스 전하도 스카이님도 여러분의 행동을 탓하진 않을 겁니다. 이 오래된 동작은 단지 충성과 복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작이 가진 또 다른 의미, 전 매우 익숙합니다. 죄책감. 케사르투스타즈, 당신은 당신의 이름에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냈나? 아직 못 알아냈습니다, 전하. 그럼 그들의 죄를 그리고 당신의 죄를 쌓아러 가도록 해. 죄를 짊어지는 건 나와 테레스뿐이야. 알겠습니다. 저도 몸을 숙이죠, 마왕 전하. 만년에는 해는 살카즈의 역사 속 마왕을 따르는 원정은 전사에겐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은 몸부림치고 빛났으며 피와 진흙의 땅에서 수천 번을 다시 일어섰다. 마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마왕은 백성을 버린 적 없기 때문에, 마왕이 가리키는 곳에는 집이 있었고 도시가 생겼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마왕을 버렸다. 난 약속했어. 당신들에게 한주는 터전을 주고 살까지가 전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이기 전까진 난 희망을 갖고 있었어. 어쩌면 누군가 나를 따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난 당신들의 눈동자 속에서 불꽃을 보았어. 당신들이 보지 못한 도시가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것도. 그 오래된 도시가 당신들의 눈에는 다른 모습으로 비치고 있었어. 욕망의 도시, 증오의 부의 영광의 도시. 당신들은 그 낯선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셰표소에 넣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겠지. 그렇기에 난 처음에 던 생각은 내려놓고 카스텔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들을 배우하기로 결정했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카스텔의 전사들은 다시 본격적으로 다른 종족을 정복하는 여정에 오르게 될 거야. 당신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설령 당신들이 그 여정에 오르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았다고 해도 당신들은 테레스의 부름에 응했고 증오에 빠지게 될 또 다른 행동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지. 머나먼 땅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야. 그런데도 우리의 고향을 떠나 런데니움으로 향하라는 거야. 슬픔에 잠긴 마왕은 백성들 사이를 걸었고, 백성들은 그런 마왕의 시선을 받으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마왕의 마음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테레시아의 귀에는 선사들이 떠나기 전 자신들을 위해 부르는 엘레지처럼 들렸다. 전하, 저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따르시 아니려 합니다. 섭종왕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런디렴이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요. 살카시 미래는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의 미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일국의 땅에서 부디 몸조심하기를. 설령 그대들이 카스텔로 들어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전사들이여. 순백의 그림자가 양옆으로 갈라진 군중을 뚫고 지나갔지만 마왕의 백성들은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다. 한때 우러러 보았던 그 군왕을 따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애써 일구었던 꽃이 만개한 터전, 그녀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살카즈에게 보여주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장군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계셨군요. 네 생각은 어떻지? 망설임은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망설임이 없다면 저희 또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해라, 맨프레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불타오르는 그 감정을 잊지 마라.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카지델 지역 흉터의 상점의 비밀 입구. 아스카론, 낙동할 필요 없어. 스마일 스마일. 가벨이 충분히 경고해줘. 더 많은 사람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될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도 더 많을 테니까. 누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전화! 기다려, 아스카론. 저 여자에게 저기는 없어. 가차없는 소매 감춘 암살검인가? 맞습니다, 전함. 저는 전함과 함께 따라가고 싶을 뿐입니다. 고마워. 당신의 이름은? 율리. 예쁜 이름이는 용맹들 중에서 드문 이름인데 직접 지은 이름이야? 아니요, 전 이름이 없어요. 이건 단지 다른 사람이 지어준 거죠. 이름이 있으면 소속감이 생긴다고 해서요. 맞는 말이네.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런드님으로 가지 않는 거야? 싸움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 사람은 전학교에서 언젠간 저희가 싸우지 않게끔 만들어줄 거라고 말해줬죠. 그래서 대신 왔습니다. 원래는 전학교 도전해보고 함께 갈지 증언했습니다만 전 앞에 있으면 칼을 들 용기조차 안 나네요. 당신은 강한 전사야. 그런 확신이 들어. 이건 전하의 앞에서 함부로 할 말이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전하께서 과거 카드의 영웅이었다고 말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이유네. 붉은 머리 용병이 머리를 긁적했다. 굳이 말하자면 아까 전하께서 말하던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요. 당신의 동료는 어디에 있어? 같이 와도 괜찮은데. 여기 있습니다. 칼이랑 옷이랑. 옷은 좀 커서 몸에 잘 안 맞긴 하지만요. 그 새를 말한 거라면 생전엔 아주 강한 전사였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 사람이랑 좀 닮은 느낌이었다 할 수 있겠네요. 옷이 크다면 내가 쌀을 줄 수 있어. 괜찮습니다, 전함. 이미 몸에 익어서요. 그럼 갈까, 율리에? 전함,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쪽엔 전화와 함께 가고 싶은 다른 용병들이 더 있습니다. 흉터의 상점에 컴컴한 출구를 바라보던 테레시아의 시선은 흔들리는 불빛에 사로잡혔다. 한 무리, 두 무리. 어둠 속에서 나타난 빛이 점점 더 많아졌다. 첫 번째로 횃불을 든 용병이 햇빛 속으로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언덕 위에 있는 새하얀 모습을 보였다. 그 사람은 앞을 가리키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 테레시아를 향해 걸어갔다. 그대로 캄캄한 동굴 속에서 테레시아를 따라가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나왔다. 그렇게 그들은 한 줄기 햇살이 되었다. 용병이 전쟁터에 익숙하다곤 하지만 모든 용병이 끝없는 원전 속에 죽어가길 바라진 않아요. 저희도 살 방법을 찾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카스텔에서 개인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도시 안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황무지로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나에게 맡겨줘. 같이 가자, 율리엠. 앞으로 바빠질 거야.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도 살 곳을 만나줘야겠지. 돌아왔구나. 놈들이 철수했어. 훌륭한 지휘였다, 박사. 저건... 의로진이 들건 몇 대를 들고 복도를 황급히 지나갔고 켈스는 몸을 옆으로 돌려 의도적으로 박사의 시야를 가렸다. 적은 거의 자폭식으로 우리를 수비했어. 포위를 돌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상자가 생겨버렸지. 하지만 사상자 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 우린 몇 명의 전사를 잃은 거지? 박사,
내 지위에는 쓸 수가 없었어. 디스스푼 책임지지 않아도 돼. 켈 선생님, 예병 혈액이 좀 부족한데요. 내가 조율해보지. 수술 준비해. 켈스.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사는 자신이 본 끔찍한 광경에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콧속이 가득한 피비린내는 지워지지 않았다. 현기증이 났다. 전쟁을 계산 가능한 데이터모델 구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해. 하지만 전쟁은 숫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외적에 대항하는 것. 넌 이미 얼마나... 박사! 이런 참상은 처음 본 건가? 그런 셈이지. 전에 맡아들은 전투에선 잃은 생명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 달콤한 걸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야. 경험담이야. 이번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로 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전부 박사의 지휘 덕분이다. 너희가 겪었던 전투는 모두 이런 식이야? 아니, 이번엔 비교적 가벼운 전투였어. 앞으로 모든 전투를 이렇게 이길 수 있다면 난 안심하고 당신에게 목숨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전쟁 말고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하하, 그렇게 말하는 게 당신이 처음이 아니야. 하지만 이번 습격은 일종의 신호에 불과하겠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럼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어, 천재 시의관 김혜연 박사님. 후세의 역사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1091년 겨울, 카스텔의 두 전하는 마침내 서로 적대 관계를 선언하게 되었다. 군사위원회와 바벨의 대립은 본격적인 전쟁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살커즈의 입장에서 보면 1086년부터 국소적인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그들이 말하는 내전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렇게 카스텔이 200년 가까이 유지했던 평화는 끝이 났다. 1092년 겨울, 카스텔 변경 전투구역. 저 미친 치스트비스트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건가? 진짜 전처부대가 흩어질 것뿐만 아니라 아직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 전부, 게다가 교류도 전혀 없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바벨 병력이라니. 이전에 바라던 정부에 이런 얘기는 없었어. 이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가장 계급이 높은 건 나다. 살아있는 사람에겐 즉시 부대를 복귀하라고 알렴. 이곳의 물자들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이번 겨울을 보내기 힘들어져. 알겠습니다. 이번엔 분명 저희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정보와는 문제 없었어. 물자 수정을 받은 용맹들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지. 그 부분은 이미 처리했어. 이래서 용맹들이 질색이라니까. 이런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되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적잖은 손해를 봤어. 정신 똑바로 차려. 바벨 쪽 사람들은 분명 아직도... 잠깐 살려줘! 한 줄기 뾰족한 이파리가 병사의 머리를 관통했다. 하지만 치스트 비스트의 황급한 발굽소리 속 공격한 위치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경고다. 물질을 널고 떠나면 너희는 건드리지 않겠다. 차갑고 쉰 목소리가 예고도 없이 돌연 울술라의 머리에 울려 퍼졌다. 죽었잖아, 쌀크 족수! 지금 퇴각해야 합니다. 지킨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허풍일 뿐이야. 다들 날치를 바짝부터 전진해. 모두 대우를 이탈해. 단독으로 행동하지 마. 살고 있다면 부대하게 움직여. 이 물자는 반드시 보내야 돼. 전체 부대는 명복을 빌어줄 수밖에.
놈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어. 물자까지 손에 넣기 힘들 것 같은데.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 박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돼. 의장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생각이 있다고, 만타레 여사님. 만타라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스카우트의 머릿속엔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어쩌면 파벨의 비밀 작전 수도에서 만타라는 가장 완벽한 조율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카우트는 확신한다. 적의 마음속 만타라는 살까지 레버넌트들의 울음소리처럼 일성을 갉아먹는 그림자가 될 것이라고. 적의 전차 부대는 이미 짐승들 때문에 흩어져 적의 숲으로 도망쳤어. 적들은 예정이었던 행동을 하고 있어. 분명 우리가 놈들의 통신함을 해독했다는 걸 눈치챈 거겠지. 하지만 투벌 작전은 성공했다. 빈틈은 없어. 남은 건 아스카론에게 맡기자고. 아스카론에 실패할 리 없지. 우리도야? 그렇긴 하지. 좀 쉬고 있어, 만트라. 네 말은 꽤 부담이 크니까. 나중에 계획은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박사가 있으니까. 진짜 대체 누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거야? 또 그 악령인가? 대체 뭐 하는 지휘관이지? 어디 왕족에서 굴러먹던 놈이야?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 녀석이면 언젠간 너희들한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런 녀석한테 목숨을 팔아서 좋을 건 없다고. 난 꼭 살아남겠어. 용병은 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숨소리를 듣게 되자 망설임 없이 서로들 칼을 휘둘렀다. 찾았다. 너도 꽤 심하게 다친 것 같군. 정말 날 죽일 수 있겠어? 꺼져. 안 그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여버릴 거니까. 마르셀의 유물을 가까이 할 순 없어. 마르셀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집? 우리 집은 가지대로 있어. 너희 가지대를 배신했어. 용병은 오다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둘렀다. 오다는 힘겹게 큰 망치를 들고 저항할 뿐이었다. 용병의 움직임은 점차 느려졌고 호흡 또한 점차 약해졌다. 바벨 놈들은 다 멍청. 가지대를 배신한 건 군사위원회잖아. 젠장에 이미 죽었어. 앞으론 좀 더 과감하게 공격해. 그러면 덜 다칠 거야, 오다. 이 부대는 전멸했어. 이 사람들은 좀 더 명예롭게 죽었어야 했어. 부름을 살며 죽는 게 아니라. 적을 상대로 마음 약하시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러면 안 돼. 마르셀을 데리고 간 우리 임무는 이미 끝났으니까. 마르셀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난 파벨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기억해.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름 있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까지도. 원래는 구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동족에게 망설임 없이 손을 쓸 수 없었어. 마르셀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어렵단 건가? 네 아버지는 그때 도시에 생겼던 혼란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복수하고 싶지 않아? 오다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아빠를 죽인 사람이 너무 밉긴 하지만 복수가 뭐든지 다 바꿔주는 건 아니야. 전환적인 논전에 정의, 합리성, 인간적인 것. 만약 네 원수가 손에 피를 가득 묻힌 무자비한 처형인이라면 과연 증오 따위 없는 정의와 신념으로 상대방을 죽였다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아스카론, 바벨을 위협하는 용병을 죽인 걸 후회해? 아니, 그렇다면 나도 후회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미안, 아스카론.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중요한 건 아니. 바벨의 모든 사람들은 전하기 매우 중요해. 돌아가자. 가스델 지역 바벨 루도스 아일랜드 보남. 뭘 하러 온 거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전하를 배신한 건 나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군사위원회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난 군사위원회가 보낸 스파이도 아니고 군법대로 처리해. 고문할 생각은 없어. 술이나 한잔하지. 필요 없어. 진짜? 이건 빅토리아 과일주라고 싸구려 술이 아니야. 대체 뭘 하려온 거냐? 수다? 우리가 할 얘기는 없지 않나. 스카우트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고 아스카란한테는 뭐라바로 대답하지 않아. 아스카란은 우리가 아는 사이란 건 알아. 하지만 내 생각에 네가 박사를 죽이고 싶은 이유는 몇 개 안 돼. 그러면 맞춰보시지. 넌 비겁한 살카지가 아니야. 넌 그냥 박사가 이종족이라서 미워하는 거지. 모두 바벨이나 군사위원회가 평화롭게 지는 날을 바라고 있지. 하지만 넌 닥터 킬스랑 박사가 그 사이를 메꾸긴커녕 오히려 더 가난하다 생각했던 거야. 알았으면 이제 그만 가지. 나도 이종족이야. 뱀족이지. 게다가 난 오늘까지도 살카즈를 위해 싸웠지. 넌 술 두고? 그럼 잔을 좀 더 갖고 오지 그랬냐? 감옥에 술잔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네 원래 부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세보자. 라이플 쓰는 녀석 하나, 캐스터 하나, 그리고 방패는 놈 하나, 또 메딕 하나, 나머지 하나는 저격수였나. 스컬스피어, 화이트 스모크, 그레이선, 스트로스, 월넛, 미스 공, 허브. 활 쏘는 녀석 이름이 허브였군. 죽었어. 그러니까 영시 품지 마. 모두 훌륭한 전사였다. 만약 앞으로 내 밑에 젊은 애들이 들어오면 다 그런 전사로 키워낼 거야. 이기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용감하고 신중하게 신임을 선택하고 정의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그런 전사들로. 다정다가 마시군 그래. 살카즈는 왜 그렇게 바벨의 외부 종족들을 싫어하지? 너같이 테레시아 전해를 위해 목숨 바치라는 멍청이는 이해하기 힘들 거야. 바벨이 뭔가를 꾸미고 있긴 할지 몰라도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평범한 방법도 아니고 빠르지도 않으니까. 근데 전하는 그런 일로 발목을 잡히거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 박사가 테레시아 의장을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 어떤 입장에서 도와줬던 거지? 연구자로서 아니면 전쟁 지휘자로서? 둘 다. 그 박사란 작자가 그렇게는 많은 살카지를 죽였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전쟁은 길어질 거다. 전하는 위대해. 늘 문제를 해결해왔지. 몇 세대가 거듭되는 의식주를 해결하더니 이젠 광석배까지 정복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어떻지? 우린 군사연이와 싸우고 있다. 자기 편과 싸우고 있다고. 이건 전하의 의상과 완전히 달라. 아, 깜빡할 뻔했군. 넌 용병이지만 살카즈 용병은 아니란 걸. 맞아. 나도 원래는 함께 바벨로 온 게 다야. 이 진흙탕 싸움에 들어온 건 단지 부대의 살카즈가 많았기 때문이고, 그러고 보니 화이트 스모크도 죽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데? 너희한테 희망이란 게 있는 줄 알았거든. 원래 다 죽는 거야. 테레시아 의장 바로 앞에서. 젠장, 비레박을.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매복 공격이 있었다. 나와 화이트 스모크는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화이트 스모크는 아치 함정에 당해 다리가 날아가 버렸지. 난 화이트 스모크를 끌고 침탕 속을 헤쳐나갔고, 그 후 우린 테레시아 의장과 만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사를 먼저 만났지. 그 악령 녀석! 치, 그 녀석!
본인이 직접 전장에 나서기도 하나? 여기봐야 믿지 않겠지만 멀리서 봤을 땐 박사가 라테라노의 수도사인 줄 알았어. 뭐? 검정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더군. 그것도 몸에서 빛이 나는 의장이랑 같이. 무릎도 꿇지 않았고 무슨 의식 같은 것도 없었어. 담담하게 테레시아 의장과 먼 곳을 바라만 보고 있었지. 네가 악령이라 부르는 그 김혜원 박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기 같은 게 아니야. 박사는 찢기고 고독함 속을 헤맸어. 그래도 선택한 거다. 바벨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로. 한참 얘기하더니 결국 나를 설득하려는 거였나. 그런 거로 감정이나 호소하면서 꺼져. 그리고 술도 가져가. 날 몰라보고. 아니, 넌 그렇게 유치한 녀석이 아니야. 날 무시할 녀석도 아니고. 결정된 건가? 그래, 죽을 자는 면하기 어렵겠지. 사실 박사와 테레시의 의장은 아직 망설이고 있지만 닥터 켈시와 작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전사들은 다 널 가만두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럼 네 경우엔 네 배신으로 인해 우린 수십의 전사를 잃었다, 형제요. 이번엔 나도 닥터 켈시의 판단에 동의하지. 그렇다면 한 잔 더 줘. 방금 네가 엎은 게 마지막 잔이야. 네가 집행하나? 맞아. 스카우트를 고민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스카우트가 생긴 건 그래도 마음은 여리거든. 나도 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긴 싫고. 내가 이렇게 쓸데는 말 몇 마디를 한 건 그냥 네가 며칠 전에 처지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바벨은 네 이름을 기억할 거다. 네 꾸짖음과 경고를 가지고 우린 계속 싸워나갈 테니. 유망한 녀석을 키워두는 게 좋을 거다. 마음씨가 이렇게 착한 걸 보니 오래는 못 살겠군. 그럴지도 모르지. 그럼 너의 살카즈가 대지에서 평온히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고. 배신자와 스파이들을 처단했습니다. 왕정의 스파이입니다. 녀석들의 C종 내부도 골칫거리가 많은 것 같군요. 수고했다. 전투 지역에 진입했던 팀은 어떻게 됐지? 적구병이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바벨의 거점을 습격한 후 산맥을 빠져나가는 교통로를 봉쇄한 상태입니다. 장군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어느 왕정의 측근인가? 아니지. 혹시 시라쿠사 가문의 음모인가? 아마 아닐 겁니다. 현재 목격된 정보에 따르면 주술에 뚜렷한 혈통의 특징도 없고 제대로 된 통신 암호조차 없는 비정규군이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가 그 부대를 통제할 수는 없다곤 하나 지금 바벨을 재앙 속에 가둬둔 상태입니다. 저희한테는 좋은 일 아닙니까? 다른 지군과 용병 리더 쪽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적들에겐 투항 하나, 재앙과 폭도들에게 몰살당하는 선택지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죠. 산골짜기에서 철수를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테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걸로 도리는 다 안심입니다. 정말 감복했습니다. 어쩌면 제 가족도 그 재앙 아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전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건가? 대대로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카스델 지역 바벨 로도스 아일랜드 보남. 내가 늦었군. 그럼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 에이스는 임시 소집된 거야. 만테를 따라 행동하면 돼. 계속해. 시간 없어. 긴급 상황인가? 끄덕.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계속하지. 재앙범위 안에 있는 바벨 멤버는 모두 2,500명. 의료진, 민간인 감염자, 포로와 용병 부상자가 대부분이야.
재앙의 규모도 재앙 정보 전달자가 예측하던 것보다 훨씬 커. 지금 예측으로는 초소 5개, 전라적까지 가는 도로 3개, 그리고 벌어진 마을을 개축해서 만든 임시 의료 거점이 영향 범위에 들어갈 거야. 원래라면 이미 재앙의 경계선까지 철수했어야 하지만 어떤 용매를 때문에 퇴로가 차단됐어. 의료진과 부상자, 민간인들을 모두 재앙 쪽에서 쫓겨나두겠다는 건가? 맨프레드가 그 정도로 미쳤다고. 맨프레드가 한 것 같진 않아. 군 세면의 세계 수수 병력이 이미 숲을 빠져나갔어. 게다가 일부러 협곡 하나를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남겨놨고, 절벽엔 군사면의 캐스로 가득해. 무장면을 발견하는 즉시 협곡 깊숙한 곳에서 바로 쓸어버릴 거야. 어쨌든 군사면엔 행적도 목적도 썸길 생각 없어 보이는군. 예상 범위 아니야.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거점을 시작한 용맹들은 바로 길과 다리를 폭파했어. 게다가 우리지는 포격으로 300 안에는 수용지를 몇 개나 오염시켰고, 목적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 용병들의 고용수는 조사 중이야. 하지만 몇 안 되는 정보를 추측해보면 아마 고용주가 없을 수도 있어. 단순한 보복일 수도, 테레시스에게 버림받은 뒤 소동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선동일 수도. 상관없어. 놈들이 내가 누구인진 내가 묻겠어. 그리고 죽이겠어. 리더를 잃으면 목표가 없인 용맹들은 오합지졸이 될 테니까. 너희는 사람들을 구하러 가. 거점에서 만나지. 그쪽은 너한테 맡기지. 마지막으로 한 마리 더. 전하는 이번 작전이 전투의 일부가 아니라고 했어. 심지어 한숨 돌릴 수 있겠군. 교차 상태의 전장에서 대립 쪽은 양측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겼군. 재앙 속에서 생명을 구한다는 목적으로.